여자친구가 돈이 진짜 심했어요. 재활의학과를 가더라고요. 아, 재활학과 갔다고? 네네. 아, 여자친구? 신경외과를 꾸준히 다니다가 재활의학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두통을 달고 사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보통 치과나 신경과를 많이 가거든요. 근데 저는 중요한 거는 턱관절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주사, 운동까지 이 모든 게 해결이 돼야지 두통과 턱관절, 자세 이게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친구분들은 재활학과 간 거예요. 정말 저는 굿초이스라고 생각해요.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나요? 가장 많으신 게 치과를 다녔다 신경과 턱이 아파서 치과를 갔는데 치과에서 해줄 게 없어요 라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계속해서 편두통이 너무 심해요 라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뒤쪽 뒷골이 너무 땡겨요 라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두통이 오면은 뒤쪽이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셔요. 이런 케이스에 따라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진찰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치료 프로그램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두통이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은 어떤 건가요? 두통하면은 사실 머리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MRI를 찍어야 된다든지 머리 속이 문제라든지 혈류의 문제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저희 재활학과에서 보는 두통 대부분의 두통 90%에서 95%는 여기에 걸려요. 1번 경추성 두통, 자세성 두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깨가 굽고 그다음에 거북목이 되고 목의 긴장감에서 나오는 두통이 하나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턱에 의해서 저작근의 문제에 의해서 두통이 나오기도 합니다. 축두통이라든지 구두통, 신경성 두통 이게 요즘에 현대인들에서 제일 많은 거죠. 스트레스도 받고 그다음에 호르몬 분비도 좀 안 좋고 그때부터 신경성 두통에 대해서도 재활학과에서 봅니다. 두통을 분류하면 이 세 가지를 분류를 해야 돼요. 보통 한 개만 나타나기보다는 거의 두세 개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의 접근성도 점차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턱은 보통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와야 하는지. 주로 턱관절 증상은 씹기가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시던가 소리가 많이 나요. 근데 소리가 나고 아프면서 두통까지 와요. 이런 증상도 오시고 벌려보셨을 때 개구가 안 되시는 딱 정면에서 봤을 때 너무 비대칭이 심해요 라고 오시는 경우도 있으셨고 계속해서 보톡스만 계속 여기 맞으셨는데 여기는 자꾸 들어갔는데 턱은 계속 아파요. 이런 분들도 오시고 있으셔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긴장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무는 습관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뻐근해요 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오는 환자분들의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 턱관절 이야기 많이 해주셨으니까 두통으로 치자면 사실 두통도 전두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축두통이 나오는 것도 있고 후두통이 나오는 이게 다 원인이 다양해요. 그래서 저희도 환자분한테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어느 쪽으로 두통이 많이 나오세요?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도수도 들어가고 주사 치료도 하고 운동 치료도 하고 관절 교정도 하고 통증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접근성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턱관절은 보통 어떤 치료를 주로 하게 되는지. 일단은 턱관절은 치료도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분류예요. 분류. 어떻게 진단하느냐. 계속 말씀드린 게 되게 여러 가지 케이스로 오거든요. 그냥 하나의 케이스가 아니라 증상이 너무 다양하게 심지어 앞면에 자글자글한 통증이 있다 그다음에 어지러움증 그러니까 어깨 목이 아픈 거 말고도 이명 있다 최근에 온 환자들도 그런 환자 있어요. 30초만 앉아있어도 이렇게 어지러우시대요. 그리고 또 최근에 온 환자 중에 특수 치료하시는 그 선생님이 있으셨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학생한테 여기 딱 타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골절은 다행히 안 됐지만 타격을 받은 후에 손상이 오게 돼요. 급성 손상도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케이스들이 너무 다양해서 그 치료를 어떻게 분류하고 적절한 거를 성량 그게 이제 턱관절과 두통의 메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끝나면 도수치료나 교정운동으로 충분히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한두 번 치료하고 우와 너무 드라마틱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선 처음부터 바로 주사치료나 침습적인 치료를 하기보다는 우선은 평가해서 대표님이랑 같이 해서 환자분 도수치료나 수기치료 그다음에 교정치료를 해서 좋아지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보고 관절 디스크 쪽이나 아니면 너무 이 근육 긴장도가 높아서 잘 풀리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때는 제가 이제 초음파를 보고 관절 쪽에 이제 인대 강화 주사나 아니면은 근육을 조금 풀어드릴 수 있는 주사 그런 식으로 해서 주사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셔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먹는 약을 제가 처방을 해드리는데 약을 오래 드시는 거는 저도 추천드리지는 않고 이제 약은 두통이 심하시는 그 이벤트 때마다 드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점점 아마 드시는 횟수가 줄어드시거든요. 그러면 약을 먹지 않고 어느 정도 버티시는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도수제할 치료를 시기를 조절해서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약을 2개, 3개 늘려도 계속 아파요. 재발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잖아요. 기본적인 틀을 만들지 않고 계속 약만 먹거나 주사만 맞거나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있어서 사실 목이랑 어깨랑 심지어 골반까지. 그래서 이제 원장님 출산 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출산 후에도 두통이 많이 나오는, 물론 아기 때문에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두통이 나오기도 하지만 밤중 수유를 남편이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다 하고 복직하고 나서도 밤에 아기 수유 다 하고. 어떻게 하시는 분들 요즘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분들 막턱 맞고 이러면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특수칩 하시는 그 선생님도 사실 턱 맞아서 두통하고 동반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면 신경 자체가 머리부터 이 안면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턱이 한번 틀어지면은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상 증상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격투기 선수들이 턱 맞든 머리 맞든 일단은 뇌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뇌 안쪽에도 타격이 있다면 당연히 두통 나오는 거고, 꼭 뭐 턱이 틀어졌다, 뭐 근육이 틀어졌다 이거 말고도 강하게 자극 오면은 당연히 이런 머릿속에 문제가 일어날 거니까 사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룰 부분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크게 MRI도 찍어봐야 되고 뇌에 문제가 있는지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내과도 가보고. 최악의 상황. 제가 처음 진료실을 오시면 개구 테스트를 하거든요. 입을 어느 정도 벌리실 수 있는지, 불편감이 없는 정도까지. 그래도 최대한 손가락 3개 정도까지는 입이 이렇게 벌어지셔야지 일상생활 하시는데 크게 좀 제한이 없으신데, 정말 심하신 분은 1개 반? 요 정도밖에 안 벌어지시는 분도 계셔요. 그거는 이제 거의 뭐 개구 자체가 굳어서 안 되시는 경우고, 이거는 관절 이 디스크 자체뿐만이 아니고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애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얘네가 전부 비대칭으로 굳어버리셔서 턱도 이렇게 돌아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씻는 것 자체가 기능이 떨어져 버리니까 소화장애도 같이 오시고, 이런 케이스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였어요. 근데 두통 뭐 한 번씩 경험 해보셨잖아요. 굉장히 괴롭죠. 숙취 많이 남자들은. 그리고 방금 극단적인 경우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이 사실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먹는 거랑 말하는 거잖아요. 뭐 손가락 하나만 들어갔다고 했을 때 말을 했을 때 정확한 표현력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런 분들 꽤 오시고, 언어 전달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먹어야 되잖아요. 맛있는 햄버거도 먹고 깍두기도 먹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말하는 게 깍두기를 시원하게 한번 씹어보고 싶어요. 이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먹는 게 잘 안 된다면은 방금처럼 뭐 위장의 문제도 생길 거고, 그다음에 턱 자체가 약해지다 보니까 치아 문제. 잘 씹는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치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에도 연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가장 해야 될 그런 먹는 거, 이런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지 않아요. 네, 맞아, 몰라요.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고 맞아. 왜 가야 될지도 몰라요. 두통이랑 턱이랑 이렇게 다이렉트하는 거 처음 와가지고. 그러니까 더 몰라서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환자분들은 어디 가야 돼요? 이 얘기 엄청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다루는 사람도 많이 없고요. 근데 이게 진짜 많아요. 외국에서는 이미 이거 학회도 진짜로 많이 크게 하고 있고, 이게 턱이라든지 두통, 특히나 두통은 원인이 다양하긴 하지만 그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명확한 치료를 사실 잡기도 어렵고. 저희 이제 오늘 두통 턱 관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PD가 이제 이걸 또 스페셜하게 가자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디디세.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이제 더 좋은 정보로 더 쏙쏙들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한번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